자, 그러면 세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행복과 삶에 대한 태도 이제 두 번째 주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실패와 위기 속에서 빛나는 행복론, 이어서 실패와 위기 속에서 빛나는 삶의 태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실패와 위기 속에서 빛나는 행복론, 행복하자, 행복. 행복이 소나기에 있죠. 해피투게더, 가족끼리 이렇게 행복한 모습, 또 행복한 모습, 또 행복한 모습, 행복한 모습들. 어때요? 행복하죠? 기분이 좋고 미소가 절로 지어집니다. 여기는 이제 에바 알머슨이라고 다들 아시죠? 이렇게 참 창의로운 행복이 여기 머릿속에 그득한 모습을 그림으로 나타냈습니다. 행복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 뭐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죠. 지금 이 순간 행복할 수 있죠. 내가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행복은 저절로 지금 이 순간에도 올 수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는 네 가지 금이 있다고 합니다. 무엇일까요? 머릿속에 막 팍팍팍 생각이 들겠죠? 황금, 현금, 또 소금. 그렇지만 가장 소중한 금은 바로 지금이죠. 다들 뭐 다 아시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한 금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황금과 현금을 그리고 소금을 쫓아서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실제로 보고 만지고 무엇인가 변화를 꾀할 수 있는 시간은 언제인가요? 과거, 현재, 미래 다 아시죠? 현재죠. 지금 이 순간입니다. 과거를 우리가 바꿀 수 없죠. 미래도 또 오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는 지나갔기 때문에 또 미래는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현재의 삶뿐만이 우리가 어찌해 볼 수 있죠.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생각과 마음과 행동, 씨앗을 뿌리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죠. 과거가 어떻든 간에 지금 이 순간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지금부터 앞으로의 삶을 바꾸겠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내가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때 그리고 그런 씨앗을 뿌려나갈 때 우리들의 미래도 즐겁고 행복하게 바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가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지금 이 순간 행복한 삶을 우리가 지금 만들어가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행복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파랑새 이야기 아시죠? 어떤 노파가 남매 두 꼬마 남매 둘에게 파랑새를 찾아주렴 하고 부탁을 했죠. 근데 이 꼬마들은 굉장히 여러 곳을 다니면서 파랑새를 찾습니다. 춤과 음악이 그리고 먹을 것과 술이 넘쳐나는 그런 부유한 집에 잔칫집에도 가보고요. 과거에도 가보고요. 할아버지 할머니와 살았던
행복했던 그 시절로도 가보고 거기서 파랑새 같은 거를 찾아 새장에 가도 집으로 오죠. 그런데 집으로 오는 도중에 모두 다 그 파랑새는 다 죽습니다. 그래서 터덜터덜 아이고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집에 가까이 왔을 때 처마 밑에 뭐가 있었을까요? 파랑새가 있었죠. 그렇게 멀리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행복을 주는 파랑새는 내 주변에 아주 사소한 일상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이죠. nowhere, 다들 아시죠? 아무 곳에도 없었습니다. 파랑새는. 그런데 now here,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우리는 너무 먼 곳에서 찾고 있지 않은가. 지금 나의 주변에, 내 집의 처마 밑에, 내 하고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의 호주머니 속에, 마음 속에, 그 다음에 내가 누워있는 요 침대 위에, 소파 위에 함께 같이 즐겁게 먹고 있는 이 조촐한 식사 속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소확행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근데 저는 그 말을 너무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행복의 크기는 작지 않다. 자그마한 것에서 오긴 하지만 행복의 의미와 가치는 같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작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나는 파랑새를 찾아 잘 나가고 있는가? 나는 행복한가? 미래 나는 행복할까? 현재 나는 나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나의 삶은 과연 내가 선택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현재 내가 나의 삶을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나의 삶이 나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참 이런 질문을 한번 써봤습니다. 물론 이제 굉장히 좀 철학적인 그런 질문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한번 좀 이 질문에 답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이 시간이 이런 질문에 답해 보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전자기타 사줘요 그래가지고 밥도 안 먹고요. 그래서 사줬죠. 그런데 이내 또 키보드 사줘요. 우리들의 삶이 온통 이렇지 않은가요? 그래서 우리는 늘 행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것, 또 물론 이제 신상, 신상이죠, 신상, 그리고 새로운 게임, 새로운 먹을거리, 이런 것들을 찾아서 끊임없이 돌죠.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때 나는 행복해질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여기에 있는 분은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두 가지 얘기를 했죠. 지금 이 순간 행복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이런 시 속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죠. 모든 게 내 것이다. 해도 바다도 낮도 밤도 포도농쿨에 포도송이도 갈매기들도 바람 속에 나부끼는 단풍도 땅도 바위도 샘 속의 물도 빵도 소금도 냄새도 사과도 모두 내 것이다. 모두 다 내 것이다. 우리는 늘 부족한 것을
찾죠. 없는 것을 찾습니다.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원하고 불평하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어때요? 마음은 늘 허전하죠. 빈곤해집니다. 가난해지고 또 슬프죠. 불행합니다. 그렇지만 갖고 있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따지면 너무나 많아서 정말 안 먹어도 배부를 만큼 부자가 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정말로 주인답게 능동적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를 부여할 수 있겠죠. 우리와 관계된 많은 사람들, 부딪히는 많은 사물들,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부여한 가치와 의미 속에서 빛나기 마련입니다. 온통 그렇게 우리의 가치와 의미 부여 속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분명 참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빅토르 에밀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이기도 하죠. 끊임없이 그 순간, 그 어렵고 힘든 그런 순간 속에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을 풍족하게 누리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그 시간을 보냈던 그런 사람이기도 하죠. 물론 순간순간 두렵고 고통스러운 삶이 시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 순간에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나의 삶의 의미, 가치, 질, 즐겁고 행복함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분은 선택을 한 것이죠. 자기 삶을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선택을 합니다. 저녁 노을의 아름다움, 막사옆 작은 꽃의 아름다움, 그 척박한 곳에서 꿋꿋하게 피어난 꽃을 보면서 자기의 삶을 더욱더 값지고 보람있게 살고자 의지를 다졌을 수도 있고요. 또 한 덩어리 배급, 비록 빵이지만 빵이라도 먹을 수 있다는 그 행복감, 그런 것을 이제 나름대로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여기서는 어찌할 수 없는 공간이죠. 내일 죽을지, 지금 당장 내가 어떻게 가스실에 들어가서 죽어버릴 수 있지, 또 총에 맞아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의 자유의지와 선택, 나의 삶의 의지를 꽃피웠던 그런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갖는가에 따라서 내가 주인인 삶, 내가 모든 것을 선택하는 삶, 내가 능동적으로 나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산다면은 의미 있지 않을 수 없죠. 보람 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즐겁고 행복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권도갑이라는 이제 교무죠. 교무님, 나는 행복합니다라는 시를 썼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감상을 하면 좋겠습니다. 톰 밀러의 100원 놀이라는 실험을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올림픽 경기장 같은 큰 공간에, 실내 공간에 이제 사람들을 이제 풀어놓고 이제 규칙이 있어요. 100원 놀인데요. 원래는 $100, 100페니 뭐 이런 건데 100원으로 바꿨습니다. 100원을 몸에 지니고 다닐 때만 가치 있는 인간으로 취급을 하는 것이죠. 1원만 부족해도 무가치하고 열등한 인간, 이렇게 무시하면서 무시당하는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들 가치 있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 100원을 벌려고 노력을 하겠죠. 100원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사람이 살아가는 뭐 판매, 생산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장치를 해놨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열심히 다들 노력을 하더라는 거예요.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또 아유 그때 그렇게 할 걸, 그때 그것을 살 걸, 그걸 투자를 할 걸, 아니면 그걸 자지 말고 더 열심히 노력할 걸. 저놈은 왜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렇게 돈을 풍족하게 얻지? 능력이 대단한데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요. 염려, 근심, 걱정.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나는 가치 있는 인간이 아닌가? 안절부절하면서 미친 듯이 또 노력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가 또 어떤 사람들은 으악! 자포자기, 나는 해도 안 되는구나 라고 절망하기도 하죠. 그런데 안 되는 사람들이야 뭐 이럴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지만 잘 하는 사람, 뭐 10,000원을 가진 사람, 100,000원을 가진 사람, 1,000,000원을 가진 사람은 어떨까요? 100원을 못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막 근심, 걱정, 안절부절, 열등감, 자포자기, 절망, 근심, 걱정, 불안감 이런 것을 갖지만 10만원, 1,000,000원, 억 이렇게 가진 사람들은 어떨까요? 똑같이 근심, 걱정, 불안하죠. 두렵습니다. 잃을지도 모른다. 어때요? 세상이 너무 경쟁적이죠. 어찌다 보면 뭐 기업 같은 경우는 도산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뭐 억이 있든 억원이 있든 뭐 1,000,000원이 있든 10억이 있든 100억이 있든 한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늘 근심 걱정 더 많이, 그럴 때를 대비해서 더 많이 축적을 해놔야 돼 라면서 불안하고 두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이 톰 밀러, 심리학자 톰 밀러의 결론은 뭐냐면 모든 경우의 삶이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행복하기 위해서는 뭘 바꿔야 될까요? 네, 그렇죠. 100원을 몸에 지니고 다닐 때에만 가치 있는 인간이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인간 자체, 그 자체만을, 살아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아름답고 고귀한 존재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비록 100원을 갖지 않더라도, 내가 비록 10원을 갖고 있을지라도 나의 고유한 아름다움과 가치는 그대로 있는 거죠. 우리가 100달러짜리가 지폐가 있어요. 그것을 어때요? 그냥 주면 다들 다 갖겠죠. 어이시구나 하고 가질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막 구겼어요. 막 그냥 구기고 살짝 찍기도 하고 주변을. 그래도 어때요? 그걸 주면은 당연히 갖죠. 100달러인데. 근데 그것을 어때요? 땅바닥에 떨어뜨려서 발로 밟고 짓이겼어요. 어때요? 너무 더러워서 안 받으실런지 모르겠지만 어때요? 저는 받습니다. 공짜로 100달러를 주는데 만약 1,000달러라면 어떨까요? 그런 것이죠. 우리가 구겨지고 그리고 짓밟히고 더러워졌다라고 하더라도 그 100달러의 가치는 변함이 없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의 가치는 변함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 규정을 바꿔야 되겠죠. 우리의 삶의 모토, 목표, 신념 이런 것들을 생각 이런 것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박상영 선수 할 수 있다. 헬렌 켈러 다 기억나시죠? 인생에도 직선은 없다. 곡선으로 살아라. 모든 것은 변화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삶을 살아라. 내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씨앗을 뿌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온통 변화하죠. 희망을 갖고 지금 이 순간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런 것이 우리들의 삶을 더욱더 빛나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드는 첫걸음이면서 지름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이제 봤죠. 멀리 생각하고 열심히 자기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의 마음만 먹으면 못 해낼 일이 없다는 그 마음. 반드시 그런 사람은 하늘이 돕는다라는 것. 물론 이제 온통 우주의 법칙이 우리 인간의 삶의 세상의 법칙이 곡선의 삶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당연히 돌아오는 것은 하늘이 스스로 돕지 않더라도 지성 감천하지 않더라도 감동하지 않더라도 항상 즐겁고 행복한 것으로 다가올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희망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돈과 행복에 대하여 라는 연구를 또 했나요? 심리학자들이.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돈과 행복은 그렇게 큰 상관관계가 없다.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하고 돈이 적다고 해서 불행한 것은 아니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네요.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이거는 심리학자 톰 밀러의 백페니 놀이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모든 경우 삶이 행복하지 않다.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규칙을 바꿔야 되죠. 우리 삶의 규칙을, 우리 세상의 삶의 규칙을 바꿔야 됩니다. 배공을 가지지 않더라도 나는 인간이기에 나와 나의 삶은 그 자체로 가치 있고 고귀하고 아름답다. 이런 것. 천석군은 천가지 걱정, 만석군은 만가지 걱정이 있기 마련이죠. 자, 또 실험을 했어요. 8개월 인간의 행복 유효 기간이라는 실험을 했습니다. 가난한 분들에게 이제 아파트를 하나 싸게 줬죠. $1,000짜리 집에 10% 가격만 지불하면 살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8개월 지나자 행복도의 60%가 사라집니다. 그런 것이죠. 마냥 행복할 것 같은데 행복에 반감기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물질 그리고 돈, 금전적인 보상 이런 것으로는 우리가 즐겁고 행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그런 실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질을 통한 행복은 유효기간이 8개월이다. 이런 것을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행복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그러기 전에 왜 행복해야 되지? 이런 이제 고민을 갖게 되는데요.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뭘까? 직업을 갖고자 하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꿈의 실현, 자아 실현, 삶의 이유, 사회봉사, 영달, 권력, 명예, 보람, 재미, 인정, 지위, 부의 축적, 생계. 그렇지만 이것의 본질적인 측면은 당연히 다 아시겠지만 행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행복. 우리들의 목적, 삶의 목적, 학교를 다니고 직업을 갖고 가정을 꾸리는 목적. 당연히 행복이겠죠. 행복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은 학자들, 학파들, 그 다음에 종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삶의 의미이며 목적이고 인간 존재의 목표이며 이유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뭐 우리도 당연히 그 말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사용했던 행복의 개념은 무엇인가를 이렇게 다시 한번 보면 유다이모니아라는 그런 말 속에 담겨져 있죠. 이제 헬라어이기도 한데요. 이거는 뭐냐면 행복이란 것은 훌륭한 정신적 존재, 그런 것이죠. 영적인 존재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속에서 어떤 훌륭한 정신적 존재가 되는 것, 성숙한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용기와 정의, 우정과 친절이라는 측면에서 끊임없이 애쓰고 노력하면서 삶의 참된 의미를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것,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성숙한 삶을 사는 거죠. 우리가 물질적인 그런 삶을 추구하기보다는 좀 더 정신적인 그런 성숙, 발달 뭐 이런 것 속에서 진정한 행복이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복 지수에 대해서 로스 앤 코엔이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랬죠. 그래서 행복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족과 친구, 자신에게 시간을 좀 쏟을 것, 의미심장한 이야기죠. 자신에게 시간을 쏟을 것, 흥미와 취미를 추구할 것, 밀접한 대인관계를 맺을 것, 모두 다 자신과 관계 있죠.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고 기존의 틀에서 벗어날 것, 현재에 몰두하고 과거나 미래에 집착하지 말 것, 운동하고 휴식할 것, 항상 최선을 다할 때 가능한 목표를 가질 것, 뭐 이런 것들이 행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플라톤도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먹고 살기에 조금 부족한 듯한 재산. 많이 이렇게 재산이 많은 것처럼 보이면 먹고 살기에 조금 부족한 듯한 재산입니다. 이건 훌륭한 거죠. 이 그림은 모든 사람을 칭찬하기에 약간 부족한 듯한 외모, 그 다음에 명예, 자신이 생각한 것의 절반밖에 인정받지 못하는 명예, 그리고 남과 겨루어 한 사람은 이기고 두 사람에게는 지는 그런 체력, 이런 거. 이제 마지막으로 연설했을 때 절반 정도 박수를 받는 말솜씨, 뭐 이런 것들을 행복의 조건으로 이야기를 했네요. 완전하거나 뭐 부족함 없는 그런 조건이 아니죠. 다 부족하고 또 모자라는 그런 속에서의 행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산이든 외모든 명예든 보람이 없으면, 정말 모자람이 없으면 정말 행복할 것 같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천석구는 천가지 걱정, 만석구는 만가지 걱정이죠. 완벽하기 위해서, 완전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우리 인간은 부족하고 완전하지 않은 열등한 존재죠. 그리고 열등감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백페니 놀이, 톰 밀러의 백페니 놀이처럼 그렇게 추구하다 보면, 완전하지 않는데 완전을 추구하다 보면 온통 즐겁지 않죠. 우리가 물컵에 들어가 있는 반쯤 담긴 물, 이것을 어때요? 반이나 담겨 있네 라고 보기보다는 아직도 반밖에 안 채웠네, 못 채웠네, 이렇게 하면 늘 참 즐겁지 않죠. 불행하죠. 슬프죠. 근심, 불안, 긴장, 온통 그런 삶 속에서는 행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적당히 모자란 가운데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는 나날의 삶 속, 그 과정 속에서 행복이 있다, 이런 것을 이제 플라톤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시 하나 읽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각, 행복의 얼굴, 김현승. 내게 행복이 온다면 나는 그에게 감사하고, 내게 불행이 와도 나는 또 그에게 감사한다. 한 번은 밖에서 오고 한 번은 안에서 오는 행복이다.
우리의 행복의 문은 밖에서도 열리지만 안에서도 열리게 되어 있다. 내가 행복할 때 나는 오늘의 햇빛을 따스히 사랑하고 내가 불행할 때 나는 내일의 별들을 사랑한다. 이와 같이 내 생명의 숨결은 밖에서도 들이쉬고 안에서도 내어쉬게 되어 있다. 이와 같이 내 생명의 바다는 밀물이 되기도 하고 썰물이 되기도 하면서 끊임없이 출렁거린다. 물론 뭐 이상적인 행복만을 추구하는 것, 그것만이 제일이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땅을 딛고 있고 우리가 육체라는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신과 마음과 생각과 그리고 욕망과 감정과 행동 이런 것들을 조화롭게 균형 지으면서 살아가는 것, 그런 것이 우리들의 행복을 더욱더 이뤄내는 그런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시간을 마치고요. 좀 쉬었다가 또 네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